미국을 뒤흔드는 죽은 자, 네, 제프린 앱스타인이죠.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앱스틴이랍니다. 앱스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철자 보고 앱스타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앱스틴인데 여기에 대해서 루퍼트 머독이 등장합니다. 루퍼트 머독이 등장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이라고 연관돼 가지고 다시 금융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더러운 스캔들, 진흙탕 싸움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제 카톡에다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죠?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을 알면은 제대로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루퍼트 머독에 대해서 잠깐 뉴스들이 다 하나같이 어디서 받아쓰기해서 그대로 자기들이 조사하려고 하는 데는 없어요. 특히 외국 기사는 그래요. 그냥 로이터 통신이나 이런 데 연합 그런 데 가가지고 외국 데스크에서 하는 걸 우리나라 그 해외 특파원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보내줍니다.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사실 이제 AI가 해야지 뭐 사람이 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에요. 특히 외국 정세, 국제 정세, 특히 경제 그런 거는 월가에서 얘기하고 서구 금융권에서 하는 거 그대로 받아 적어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심지어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내용 보고 그냥 자기들이 그거 떠드는 수준이에요. 좀 안타깝죠? 특히 금은 시장에 대해서 전에 그런 거 많이 지목해드렸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쪽으로는 발전을 못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근데 루퍼트 머독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는 건 다 한 가지 소리예요. 요새 한 일주일간. 뭔가 봤더니 예전에 트럼프하고 골프를 칠 정도로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싸움이 붙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자, 뉴스를 한번 보시죠. He's dead. He's gone. I call it the Epstein hoax. Because show the Still talk. Larry Ellison. 자, 아주 이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단독 보도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WSJ는 월가 금융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경제, 매일경제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예전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죠. 특히 트럼프가 작년에 당선되고 나서 금년 초까지 몇 번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해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수 진영 기사임 언론 기사입니다. 언론지입니다. 신문입니다. 보수 진영이에요. 당연하죠. 은행가와 기업가와 증권가 소식을 전해주는 기사예요. 그들 입장에서 써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보수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엔 이제 그런다고 해서 막 뭐 어떤 완전히 막 보수가 하는 게 무조건 다 막 똥이 된장이라도 맞다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 그런 언론 같지도 않은 그런 언론들이 꽤 있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전체적인 중심 성향을 따졌을 때 보수하고 가깝다는 거죠. 근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까 말한 월가의 금융 세력을 대변하는 신문이다 보니까 트럼프하고 특별히 더 날을 많이 세웁니다. 그렇죠? 제가 그 작년에도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트럼프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가 금융 세력들이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붙지를 않죠. 일기 때처럼 제가 붙으면 오히려 기업을 위해주고 맨날 주식이 올라가게 해주고 기업 금융 뭐 은행 규제도 다 풀어주고 한다는데 왜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트럼프한테 붙지를 않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에 대해서 트럼프와 마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얘네들 생각하고 완전 틀리다니까. 저놈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되죠. 미친놈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부터도 월가의 금융 세력과 아무리 친해지려고 하는데 일방적인 짝사랑 곁을 안 주죠. 항상 그래서 트럼프가 그쪽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가장 미국에서 힘 있는 세력인 걸 아는데 자기야를 배척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까지 어땠습니까? 그 바이든 맨날 그 선거 캠프에서 맨날 직원들 스테이크 먹고 할 때 맥도날드만 먹으면서 불쌍하게. 그러다 이제 5월 달부터 누가 붙습니까? 리플 CEO부터 해서 암호화폐 사장들이 가가지고 돈을 넣어주죠.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천군만마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넘어오고 9월 되면서 누가 붙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딱 실리콘밸리에 자기 피터 틸, 페이팔 마피아들 끌고 와가지고 데이비 섹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걔네들 다 끌고 와서 얼마나 왜 걔는 붙었겠어요? 각자의 다 사정이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피터 틸을 위시한 일론 머스크부터 해서 페이팔 마피아가 다 뭡니까? 백인 우월주의 세력이에요. 남아공 출신이고. 그러죠? 그래서 또아리는 캘리포니아 좌파 본진에다가 틀었지만 실리콘밸리에 그동안은 거기에 맞춰주면서 살았지만 미국으로 건너와 이민 와서 하지만 자기들은 항상 그 신나치주의 유럽의 그런 것처럼 백인 우월주의 그런 사상에 젖어 있었는데 트럼프가 하는 거에 그냥 붙어버린 거죠. 각자 물론 자기 사업을 더 키우겠다는 비즈니스적 욕심이 첫 번째이긴 했지만 두 번째도 또 정치적 성향으로도 마가파가 원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죠.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 XAI 그록이 지금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일론 머스크의 예전 발언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유대인들 엄청 싫어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그록에다 물어봐도 유대인들 뭐 다 죽여야 돼 싸잡아갖고 히틀러 만세 그런 얘기 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성향이죠. 그런데 트럼프 마가는 뭡니까? 아유 유대인들이 우리 형님이야 최고야. 같은 시오니즘 연결된 같은 극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은 틀려요. 하지만 어쨌든 붙었죠. 그래서 금년에 2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고 나서 그때 당분간은 마스터 플랜 세력들 월가 금융 세력들하고 두려우니까 적당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 서로 좀 맞춰줘 보자. 좀 잘 지내보자.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은 민주당에서 온 변절자고 트럼프 마가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느님의 성경에서 때려 죽이라고 한 동성연애자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절대 마가파들이 재무장관은 절대 우리 사람으로 중요하니까 뽑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고민을 하면서 작년 인수위 시절에 2주, 3주, 4주 동안 계속 후보자를 직접 자기 개인이 압박 면적을 보면서 돌리면서 한 달 동안 고민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제가 영상도 만들었죠? 왜 베센트 장관을 뽑았나? 월가 금융 세력이 너무 두려워요. 자기한테 곁을 앉아요. 자기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하고 뭔가 접점이 있어야 돼. 근다고 해서 월가 금융 세력 마스터 플랜 세력이 안방망이처럼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 머리 꼭대기 앉아서 우리가 시킨 대로 해. 야야, 뭘 한다고 네가 지금 나서갖고 이렇게 해. 그건 싫단 말이에요. 트럼프 마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월가가 또 온갖 자기들한테 겐세이를 넣고 힘들게 할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간에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야, 저 베센트가 제가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그나마 지금 우리 지금 트럼프가 좋다, 마가파가 좋다. 형님, 저도 지금 오늘부터 하이 트럼프 저도 마가파입니다 하는데 근데 얘가 또 월가에서 일도 좀 헤지펀드 쫙 했고 월가에 그 발도 넓고 거기서 지금 나 싫다 트럼프 싫다 하는 그 형님들하고 맨날 어제도 같이 사우나하고 소주 먹으면서 아이고 형님 제가 트럼프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그 사람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지금 월가 사람들이 너무 그 오해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게 내 얘기도 해줬고 했다더라. 나 베센트가 그 막 마가파들 옆에서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 자식은 그 월가에서 보낸 저기 뿌락치예요. 뿌락치 간첩 틀림없어. 그놈은 안 된다니까. 막 그러면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민했지만 결국 베센트를 안 칩니다. 맞죠? 베센트가 예전에 그 조지 소로스 그 밑에서 잠깐 일해봤다고 사실은 뭐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헤지펀드 내봤다고 헤지펀드도 사실 뭐 대단한 실적을 올렸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대학원 좀 다니면서 거기 사람들하고 졸업사진 같이 찍고 졸업 명부나 같이 있는 사실 그 정도인데 그래도 월가하고 접점이 있다 해서 베센트를 안 쳤던 거잖아요. 하지만 베센트가 들어가고 나서 마가파 안에서 엄청나게 따돌림을 받죠. 3월, 4월까지 따돌림을 받아요. 재무장관인데 중요한 마가 정책 결정할 때 끼워주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보내갖고 재무장관 보고 너 젤렌스키하고 협상이나 좀 해라 해버리고 그때 그랬잖아요. 빙빙 겉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4월 달에
마스터 플랜 세력이 국채 채권 작용단하고 들고 나와갖고 제이미 다이먼부터 월가가 다 나오고 파월이 다 나오고 일본 국채 시장이 동조해주면서 4월 달부터 붕 흔들 때부터 그때 트럼프가 아이고 시작됐구나. 이거 저놈들 하여 골치 아픈데 하는데 그때 마가파들은 형님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끼리 뭉치면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데 야 니들이 몰라서 그런다. 야 나도 평생 부동산 사업 해봐서 아는데 저놈들이 단결해갖고 밀어내면 진짜 힘들어진다. 이러고 있는데 베센트가 이제 그때 와서 오늘 같은 일을 위해서 저를 뽑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중간에서 잘해보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베센트가 중간에 중재해가지고 뭘 했다 하니까 실제로 월가의 어떤 이것들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트럼프 마가파가 믿을 수가 없는데 베센트가 이제부터 뭘 한다고 하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됐가지고 이제 베센트가 그때부터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졌던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월스트리트와 그 트럼프와의 앙숙 같은 절대 물과 기름처럼 합쳐지지 못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2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그 월가 사람들을 불러갖고 화해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건 이제 나도 지금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앞으로 좀 서로 잘 지내봅시다 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때 누구한테 화해의 손길을 내미냐? 제이미 다이먼한테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2월 달에 나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트럼프 마가가 얘기하는 관세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 걔도 다 생각이 있고 알아서 잘하겠지. 너무 꼭 우리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죠. 제이미 다이먼이 전화 한번 돌리면 월가가 다 따라가니까요. 황제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도 3월까지 그랬다가 4월 달에 마스터 플랜 세력 반격할 때부터 나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배수진 치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 하고 트럼프를 계속 욕하고 저주하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이미 다이먼만 부른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게 바로 루퍼트 머독입니다. Legendary Rupert Murdoch and Larry Ellison. So they are two legends in business, publishing,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Rupert Murdoch. I disagree with him a lot of times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but that's all right. 나오죠? 지금 보면은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이제 월가의 전설이다. 나는 루퍼트 머독을 엄청나게 존경한다. 월스트리트 저널하고도 그 전에 작년부터 트럼프가 뭐 대통령 되면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어쩐다 막 저주를 했던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어요. 근데 금년에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서 이제 시작과 동시에 월가 세력하고 금융 세력하고 관계를 좀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트럼프가 먼저 백악관에 제이미 다이먼도 초청을 하지만 루퍼트 머독도 초청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보시면. Agree with him a lot of times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but that's all right. And I have great legends i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둘이 원래부터 막 사이가 좋았다. 옛날부터 죽고 못 사는 베스트 프렌드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친한 척만 초반에 정권 초반에 했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상호관세 4월 2일 내놨을 때부터 트럼프하고 정반대해서 마스터 플랜 세력에서 엄청 트럼프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저널 기사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그 신문사를 포함해서 아주 영향력 있는 미국과 영국 등의 기축통화, 준기축통화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영향이 있는 언론사들을 다 통폐합해가지고 가장 그 위에 있는 언론 재벌이라 불리는 인물이 루퍼트 머독 이 양반입니다. 올해 나이가 93세인가 94세인가 되셔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엄청 정력적이고 건강하고 자기는 스스로 100세, 120대 넘어서도 영원히 살 거라고 자신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 인생에 자신감도 있고. 네.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로 저번 주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혹시 이런 거를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단독 보도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트럼프가 50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생일 축하하네 하고 앱스타인 가까운 지인들이 카드와 선물을 보냈는데 트럼프가 보낸 것도 있더라. 거기에는 직접
편지에다가 손그림을 여성 나체를 외설적으로 그린 뒤 생일 축하해요. 매일매일이 또 하나의 멋진 비밀이 되기를 이런 얘기와 함께 편지를 축하한다고 보냈다. 이런 기사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우연히 알게 된 기사가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이미 준비하고 있던 기사예요. 언젠간 써먹어야겠다 하고. 맞죠? 갑자기 이날 기자가 이 사실을 어디선가 입수해서 특종입니다 하고 그날 내놓은 게 아닐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이런 내용이 있다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사실 적당히 사이가 좋을 때 휴전일 때는 안 써먹지만 나중에 꼭 필요하면 써먹어야겠다고 맘먹고 있었을 거라 보고 그것이 바로 저번 주에 CPI, PPI 터지고 나서 얘네들이 트럼프랑 마가가 파월부터 해서 월가 금융 세력을 완전히 찍어 누르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라는 걸 깨치고 나서 이제 자기들도 국채 채권 자경단을 흔들 방법까지도 지금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더럽게 나가더라도 한판 붙자 하고 드디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루퍼트 머독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기사를 바로 CPI, PPI 그 이벤트 끝나고 나서 바로 터뜨린 거예요. 자, 트럼프는 이 지금 신문 회사의 보도 직전에 뉴스 편집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했겠죠? 대통령이 협박을 한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보도하지 말라. 대통령 명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 SNS에다가 다 올렸어요. 내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일 모레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낸다는 소식을 미리 알아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짓 기사를 내면은 가만두지 않고 국민들도 분노할 거라고 내가 직접 전화 걸어 경고했다. 기사 나오기 전에 미리 다 써놨어요. 트럼프 쪽에서도 알았다는 거죠. 미리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뭐 자기 그거한테 들었겠죠. 그리고 만약 그걸 보도하는 순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CNN 뭐 이런 것처럼 아예 다시는 어디가 신문사짓 못하게 내가 깔아 뭉개겠다. 소송하겠다. 그리고면서 이미 기사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가 정말 역겹고 더러운 가짜뉴스 생산하는 찌라시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굉장히 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직접 수차례 이 할아버지 루퍼트 머독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정말로 그 기사 내놓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고 너랑 나랑은 원수가 되는 건데 정말 나랑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싶은 거요? 영감? 협박을 했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협박을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14조짜리 소송을 걸었죠. 14조짜리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설립한 뉴스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뉴스 코퍼레이션에 여러 방송국, 신문사, 언론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그런데 그것은 실제 지금 우파의 어떤 뭐 그것도 있고 좌파의 그것도 있겠지만 주로 우파적인 보수적인 언론사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언론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극우적인 성격을 띤 폭스뉴스죠. 미국에서 대표적인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 마가파들 얘기만 해주는 폭스뉴스죠. 그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맞다고 해주는 이제 굉장히 극우적인 어떤 방송이잖아요. 똑같은 보수라 해도 월스트리트하고는 결이 다르죠. 그런데 심지어 루퍼트 머독은 이 폭스 뉴스도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언론사, 방송사 다 가지고 있고 트럼프 이 마가파들이 애용하는 극우 방송 폭스뉴스도 루퍼트 머독이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여러 방송사 중에 우리 지금 트럼프 마가파를 응원하는 폭스뉴스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전화해서 얘기하면은 당연히 얘기를 안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처럼 기사를 루퍼트 머독한테 편집장 가고 루퍼트 머독한테까지 전화가 왔으면 루퍼트 머독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이 얘기는 내가 전화 한 통만 해서 편집장한테 야, 나 루퍼트 머독인데 어이구 회장님 뭐 뉴스 뭐 내려고 한다며 내지 마 일단 덮어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루퍼트 머독이
트럼프하고 그렇게 쌍욕을 들으면서 틀림없이 엄청난 협박을 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전화해서 걱정 말고 기사 내 했다는 거죠. 뒤에서 백업 해줬다는 겁니다. 자, 루퍼트 머독이 왜 그랬을까요? 자, 그날 나온 기사들 보시면 트럼프는 완전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뭐 사방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했었다라는 뭐 얘기도 막 나오고 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다서 소송 그 다음날 바로 걸었어요. 재밌는 건 소송 걸자마자 그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모 회사에서 입장 성명을 내는데 전혀 겁먹지 않고 우리는 정확성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우리 기사에 자신이 있다. 트럼프가 어떤 소송을 걸어도 강력히 대응하겠다. 전면전 바로 1초의 지체도 없이 바로 자기 입장 성명하면서 들고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진보 성향이죠. 비교적 이 신문사들도 다 같이 달라 들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제 보수 진영이지만 응원을 해주면서 그 후속 기사들을 막 내요. 그림 안 그린다더니 그림 그리는 거 워낙 좋아해서 그걸 경매에서 여러 번 팔기도 했었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굴하다. 자기는 평생 그림을 안 그렸다는데 거짓말이다. 그리고 맨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자기는 예전에 앱스타인하고 부동산 거래 때문에 잠깐 친하게 지낸 적이 있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나 노는 꼴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파티에 왔는데 말을 하고 저택 파티에 왔는데 넌 나가 임마. 너는 막 어디서 생양아치가 와서 내가 쫓아내가지고 트럼프는 그 이후로 말 한 번 섞은 적도 없다. 지금까지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여러 언론사에서 맨날 이거 보면서 둘이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친한 거 막 내놓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 다 내놓고 이러고 막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뭐 예전에 뭐 이런 뉴스도 보셨죠? 어떤 그 제프리 앱스타인 그 옆에서 그 일하던 그 인턴 사원하던 20대 초반의 어떤 젊은 여자가 그날 자기가 일할 때 앱스타인 사무실에 놀러 온 트럼프를 본 적이 있다. 근데 그 둘이서 자기를 쓱 보면서 음흉하게 보면서 지들끼리만 알아듣는 막 이상한 막 농담을 하고 뒤에서 방에서도 굉장히 상스러운 얘기가 나온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앱스타인 문제가 됐을 때 법원에 가서 나도 이런 증언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앱스타인 혼자 문제가 아니고 들락날락하는 엄청나게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다 관련된 가능성이 큽니다 하고 내가 거기서 검사 양반한테 꼭 좀 밝혀주십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이후 몇 년 동안 트럼프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얘기도 뒤늦게 이제 몇 년 전 얘기도 다시 꺼내가지고 먼지 탁탁 털고 이번 주에 막 다 이런 보도가 다시 나오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올까요? 루퍼트 머독은 왜? 루퍼트 머독은 왜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하고 하는데도 이 엄청난 이 언론 재벌인 이 양반이 그 편집국에다 전화해서 편집장한테 걱정 말고 기사 내 했을까요? 정말로 언론에 대한 공명정대한 언론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웬만큼 언론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러기 쉽지 않죠.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서 트럼프한테 반대하면 빅테크 기업 수장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눈에 잘못 보이는 순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언론사들 CNN 이런 애들 막 엄청나게 다 한 거 했지만 다 합의금 소송금 물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트럼프한테 찍소리 했다가 피를 안 본 데가 없어요. 다 이제 알아서 설설 기고 있습니다. 맞죠?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원래 언론 정신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나무위키에서 좀 긁어 왔습니다. 여기 쭉 중요한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신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은 현재 거의 유일하게 친공화당 우파적인 성향의 미디어 거물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뭐 영미권 국가, 캐나다 유럽, 영국, 미국 전방에 걸쳐서 다 엄청나게 보수 세력을 지원하는 언론 거물로서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미국 공화당과 아주 긴밀한 관계로 그때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에도
그 뒤에 있는 사실상의 실세다. 그 당시 그런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일일이 미국 정계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다 당선되면은 가가지고 루퍼트 머독한테 인사할 정도로, 아이고 명절날 소고기 한우 들고 찾아갈 정도로 대단한 마쿠의 어떤 실세였거든요. 그 영국 정치에서도 예전에 어떤 그 영국의 극우파 마가릿 대처 수상 뭐 이런 거 다 자기들이 다 뒤에서 킹메이커 역할도 하고 다 만들고 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그 당시에 진보 좌파 진영들한테 특히 아유 저놈이 전 세계 어떤 우파들을 선동해 갖고 나라를 막 쥐었다 폈다, 언론이 공명정대하게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얘기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저 루퍼트 머독 저 회장의 말만 듣고 언론들이 움직이고 있어, 막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정밀하게 평가하자면 실제로는 공화당 우파 막 그런 게 아니었다. 보수주의이기는 하지만 고전적인 자유주의 내지 자유의지주의 성향에 더 가깝다. 왜냐, 그래서 뭐 좌파가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사실상 지지했었다는 의혹도 있고 평가가 여러 가지예요. 그가 뭐 공화당원 공화주의자 뭐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지금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로 결국은 이 사람이 정치 성향이 우파다 좌파다 나눠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보면 기득권 쪽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루퍼트 머독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경제 식민지를 유지해 나간 달러 기축통화판의 기득권 세력, 제가 얘기하는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을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치병 걸린 것처럼 우리가 대중들이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은 꼴통 우파야, 저 사람은 꼴통 좌파야, 그거는 그때그때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비난하는 거지, 사실 이 사람의 행보를 그동안 쭉 정밀하게 보면은 어쩔 때는 우파로 보이고 어쩔 땐 좌파로 보이는데 결국은 뭐냐, 가장 그 기축통화 세력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언론을 내고 사람들 대중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봐요.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가 조금 있어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루퍼트 머독을 싫어하는 언론사는 BBC입니다. BBC. 영국의 BBC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권의 가장 실세인 가장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탐사보도나 이런 거를 제일 잘 쓴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BBC에서 루퍼트 머독을 되게 싫어하죠. 재밌는 건 예전에 여러분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007 시리즈 하나 나올 때마다 극장 가서 보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007은 막 최신 무기도 나오고 그 시리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007 시리즈 할 때마다 가서 극장 가서 보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봤던 007 시리즈 중에 007 네버 다이가 있었어요. 1997년도에 나왔어요. 젊었을 때도 아니네요. 007 네버 다이가 나왔었는데 피어스 브로스넌이 나왔죠. 저도 이거 극장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원제는 투마로우 네버 다이스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제가 그때도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영화에 보면은 악당 빌런이 나오는데 언론 재벌이 나와요. 미디어 재벌이라고 하죠. 미디어 재벌. 그게 뭐냐면 전 세계 그 유력한 그 서구권이죠. 주로 미국과 영국, 유럽에 있는 큰 그 언론사들, 지금도 우리나라들도 다 거기서 연합 데스크에서 전 세계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 딱 얘기하면 그거 그대로 다 가져다가 로얄티 내고 돈 주고 해서 그대로 받아와서 우리나라 방송사과 아주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과 영국 서구에 아주 전통 있는 유명한 언론들에서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와서 해석해서 받아쓰기 하듯이 퍼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가장 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언론사들을 누군가가 어떤 정치 성향이나 일부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M&A 합병을 통해서 그 신문사나 언론사의 최대 주주가 돼서 통합을 해서 이것들을 하나로 다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어버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계의 언론은
전 세계 언론은 이제부터 그 언론사 사장, 회장이 그 사람과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말만 전부 다 퍼뜨리게 되고 전 세계의 언론 기자들은 그 미국과 영국의 몇 개 주요 언론사들 내용만 그대로 믿고 확대 재생산해서 지구인들을 자기들 맘대로 세뇌하고 조정하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007 네버다이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냐? 그 언론 미디어 재벌의 그런 음모를 막으려고 007이 막 그때 뛰어다니거든요. 이 영화 갑자기 또 보고 싶네. 예. 왜 나왔냐? 그때 당시에 루퍼스 머독이 전 세계에 화제였어요. 이 90년대. 왜냐? 그때 루퍼스 머독이 언론 재벌이 이 양반이 이제 미국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원래 태생인 미국은 아닐 거예요. 호주 사람인가 어디 뉴질랜드 사람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가서 영국의 언론사를 먹었다가 미국으로 가서 또 미국 언론사를 먹어요. 그렇게 M&A라고 합병을 해서.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큰 대부분을 이렇게 잡아먹는 언론 재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구 사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지구의 모든 언론은 일부 제일 힘있는 서구 정치권과 경제권에 힘있는 사람들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전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그런 식으로 현혹하고 세뇌하면서 언론이 끌고 가서 이 지구가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생각해보면 90년대가 지구의 전성기였어요. 인류 문화에. 그때만큼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굉장히 그래서 그 당시 007 네버다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루퍼트 머독을 지금 영화 안에서 빌런을 삼았다. 이런 얘기가 그때도 했었어요. 실제로 여기 나무위키에 봐도 나와요. 영국의 007 제임스 본드 네버다이에서 그를 모델로 삼아서 미디어 그룹의 악당이 영화 007 영화에 등장한다. 그만큼 사람들 특히 영국 좌파들의 감정이 루퍼트 머독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창작물에서 외국인 출신의 거물 언론인 악당으로 롤모델로 항상 루퍼트 머독이 나왔다. 그만큼 루퍼트 머독이란 사람은 007 시리즈 영화에서도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나왔고 그때 화제가 됐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기득권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 이 사람이 언론가 정신, 퓰리처상, BBC 이런 데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하고 정말 싸우면 앞으로 니네 언론 모든 사업이 다 나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어. 나 14조짜리 소송을 걸 거야. 이거 기사만 막어. 했는데 루퍼트 머독이 반항하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기사 낼 거야. 했다는 거는 루퍼트 머독이 언론가 정신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알면은. 맞죠?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린 것처럼 그럼 왜 그랬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뭡니까? 트럼프하고 한판 붙어야겠다. 붙어야겠다는 이유를 하는 게 뭔가요? 지금 자기 사업에 뭐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트럼프하고 붙으면 자기 사업과 자기 모든 그 제국이 위험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붙었다는 건 뭡니까?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에도 트럼프가 지금 마가가 정권을 잡아서 미국을 이렇게 끌고 가면 미국의 기축통화판이 무너지고 세계가 다극화가 되면서 자기의 제국도 먼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는 안 좋아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미친놈을 어떻게든 지금부터라도 온갖 비겁한 수를 쓰고 정치 스캔들을 터뜨리고 니들이 가짜뉴스로 공격을 한다면 나도 한번 가짜뉴스로 내가 또 내 특기지 해가지고 같이 한판 붙겠다고 땡 공치고 나온 거고 그 뒤에는 지금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저는 연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시죠. 사실상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밌는 게 트럼프가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찍은 거죠. 왜냐하면 제프리 앱스타인이 워낙 발이 넓어.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이거는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전부 다 빌 클린턴부터 해가지고 기업가들 빌 게이츠부터 해서 트럼프부터 해서 영국 왕실 앤드류 왕자까지 연관이 안 된 사람이 없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못된 미성년자 성매매에 끼어든 건 아니겠죠? 그냥 사교 모임에 갔을 수도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그러죠? 그런데 누가 과연 그 사람의
VIP 고객이었냐, 미성년자 성매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제대로 법원에서 들려고 했더니 사방에서 압력이 오는 거야. 어디서 온 압력인지 모르지만 온갖 앞선에서 윗선에서 다 압력이 와서 그냥 덮어. 최고의 김앤장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때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소녀들이 말하는데 다 아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네요. 소송 취하하게 만들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심지어 끝까지 버티던 애들은 나중에 행방불명이 되고 야 이거 엄청난 뒤에 지금 구린 사람들이 있구나. 누구 한 명이 아니야. 엄청난 스캔들이구나. 근데 그게 덮어진 거죠. 아무래도 너무 그 윗선에서 걸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적당히 덮고 뭔가 더 하려는 순간에 앱스타인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정권에서도 앱스타인에 대해서 풀어가려고 했었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번 풀어가려고 했었고 시도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왜냐하면 계속 원하니까 이거 뭔가 있다. 이거는 이 엄청난 이 스캔들을 풀어라 했고 근데 결국 앱스타인이 감옥에서 자살하죠. 그리고 사건 종결 딱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란 건 누구나 알죠. 온갖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받은 사건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힘 있는 놈들이 여기 다 관련됐구나 하고.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극우파와 우파와 좌파들이 서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 마치 누가 뭐 해가지고 뭐 지역 개발하는데 몇십억 해가지고 뭐 이만큼씩 서로 해먹었다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애들이 뭐 국힘 의원도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의원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다 관련되고 그 지역 토착 세력들이 다 해먹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 쪽은 잘못 없다. 저쪽이 다 해먹었다고 온갖 이제 유언비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음모론도 나와요. 딥스테이트 음모론도 나와가지고 소아 성매매를 했다고 원래 그 딥스테이트 빨갱이하고 관련된 놈들이 그 힐러리 클린턴부터 해가지고 빌 클린턴부터 해갖고 저 피자 가게 뒤에 해가지고 걔네들 이메일 다 보니까 피자 가게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다 은어인데 인터넷상 이게 다 어린 젊은 10살 12살짜리 소녀들을 만나는 거고 그놈들이 사탄을 숭배하면서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다 뒤에 그 뒤에 이제 월가의 일루미나티도 있고 말이야.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도 있고 그놈들이 옛날부터 이 십자가 거꾸로 된 거 적 그리스도 막 세력이어가지고 피자 가게 뒤에서 그 막 세계에서 막 미국 각지에서 막 그 납치해온 그 못 사는 애들 그 10살 12살짜리 애들을 거기서 막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악마한테 바치고 그랬다니까. 그놈들이 이번에 틀림없이 그 앱스타인하고 연결돼 있을 거야. 그게 실제 퍼졌어요. 진짜로. 피자게이트 사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어디서 퍼졌겠어요? 미국의 극우 유튜버들한테서 또 그 종교적인 성향을 짙게 갖고 있는 극우 교회에서 퍼뜨렸습니다. 재밌는 건 그거를 우리나라에도 아까 얘기한 마가파의 지원을 받는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이 2019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그 이론을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퍼뜨렸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도 그걸 믿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세상에 내가 모르는 걸 알았다. 대단하다. 세상이 이렇게 저 끔찍한 놈들 하셨겠지만 그 뿌리를 원료를 찾고 찾아가면 앱스타인의 이런 사건이 벌어났고 그거를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전 잘 몰라요. 국내 정치 화천대유 뭔가 그런 것처럼 거기 관련된 놈은 민주당도 있고 국힘도 다 있는데 무조건 다 이 모든 건 다 저쪽 놈이다 막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그걸 만들어서 자기들의 거기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딥스테이트 이론이 막 피자게이트하고 연결되고 앱스타인이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난리가 나고 미국 극우 쪽에서는 특히 이 모든 건 다 빌 클린턴부터 오바마부터 이 좌파 빨갱이들 저기 막 문재인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가만 보면 다 똑같아요. 별 독창성이 없어요. 거기에 물론 잘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저쪽 잘못이라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선동하는데 대중들이 끌려가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거기서 잘못하는 이번에도 수해 복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의령 군수님 얼마나 대단해요. 그때 제가 뉴스 소개시켜드렸죠. 그런 분은 나라에서 표창장 주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전 국민한테 알리고 널리 신상 필벌이라고 하죠. 그 잘한 사람은 다 해주고 나라에서 상 주고 해가지고 훈장도 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끌어다가 더 큰 자리에 써야 됩니다. 그런 인재는. 그러죠? 그거 뭐 당 보고 지역 보고 여기는 무조건 다 그럴 거다. 그러면 안 되죠. 잘못한 사람들은 다 이번에 그 재난 거기에서 자기 지역 사람들을 살리는데 다 노력하고 잘한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극우 세력들이 앱스틴 이것이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역시 이번에 극우 마가파의 도움을 받고 작년에 선거운동을 할 때 이 사람이 공약으로 내건 게 있었어요. 극우들 말고 웬만한 중도파들, 미국 내 중도파 사람들이 제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진짜 이건 아니지 하고 가슴을 막 치던 사건이 바로 앱스틴 사건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묻나? 야,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썩었었나? 이게 내가 사랑하는 미국이었나? 이거는 아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이 돼야지. 전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작년에 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앱스타인 사건에 정말로 당신 가서 파티만 즐겼어. 아니면 진짜로 뭐 어린 여자애들 데리고 성매매를 했어. 그걸 알기 위해서 앱스타인 별장에 초대받았던 유력 인사들을 다 불러서 몇 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맞죠? 법원에서. 근데 거기에 빌 클린턴도 갔고 트럼프도 갔고 빌 게이츠도 갔고 유명한 사람 다 가서 조사받았어요. 그렇죠? 조사받았는데 정확히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거를 언론에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누가 가서 뭐만 했으면 법원에서 결과 내기도 전에 막 사방에 막 유튜버들 선동해서 저봐 저놈이 범인이 틀림없어 이럴까봐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앱스타인 사건이 종결되고 그것이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금년 4월 달에 그 당시 불려간 사람이 누구고 조사받은 사람이 누구고 조사 내용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미국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 정보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봐도 별거 없어요. 그냥 뭐 확실하게 뭐 누가 범인이다 뭐 안 좋은 일 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가서 그날 술 먹고 뭐 어쩌다 이랬다 해서 그런가? 별거 없네 생각보다. 그렇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작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건 뭐냐? 이거 말고 진짜 예전에 특검에서 입수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앱스타인이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내 별장에 성매매 받는 사람 1번부터 10번 오늘 밤에 몇 명 소녀들 누구누구 불러갖고 이렇게 만든 장부가 있다는 거야. 특검에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덮었다는 거야.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도 왜? 열어보니까 온갖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권력자들이 다 있었고 무서워서 덮었다는 거야. 그런 소문을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누가 있다? 무조건 다 빌 클린턴부터 해가지고 좌파 빨갱이들이 저기 다 있다라고 그거를 한 거예요. 얘기를.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실체가 정말 그런 파일이 있다고 나온 증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작년에 그걸 엄청나게 이용을 했죠. 틀림없이 있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특검에서 지금 숨겨두고 있는 거 예전에 그 증거자료 리스트가 있다. 몇 월 며칠 별장에 와서 성매매 받고 아가씨 누구랑 꼬마애들 누구랑 이렇게 연결된 게 쭉 적힌 명단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거 다 까발리겠다. 미국에 내가 정의를 내가 실현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기대했어요. 중도파들도 트럼프가 저걸 한다네. 와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러겠어. 자기는 절대 저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극우파들은 더 열광했죠. 드디어 저기에 다 저 빌 클린턴 내면서 저 빨갱이들 저놈들이 가가지고 지금 틀림없이 있는데 그럼 그렇지. 그 맨날 내가 좋아하는 저기 뭐 방송국 저기 극우 유튜버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드디어 이제 이게 세상에 나오는구나. 꼭 좀 해주세요 트럼프 황상님 막 하면서 트럼프를 다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런 리스트가 있다 주장이 어디서 나왔냐 들고 들어가면 결국 극우 유튜버들이 그냥 자기들 뇌피셜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맨 행정명령, 관세 뭐 막 이런 거 하는데 약속했던 거, 진짜 약속했던 게 뭡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앱스틴 파일을 찾아가지고 공개를 하겠다. 리스트가 있다. 성접대 리스트가 했는데 그 얘기는 계속 안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하냐? 빨리 그거 공개해라.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명령 왜 앱스틴 파일에 행정명령을 안 쓰냐? 답답하다 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도 닥달하니까 이제 팸 본디 법무장관이 나섰죠. 팸 본디 법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도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극우 이제 뉴스 기자들도 왜 그 앱스틴 그거 공개한다더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몇 달 전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제프리 본디 미국 팸 본디 아닌가? 이 미국 법무장관이 걱정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이 법무부 장관이 내가 그 파일을 구해가지고 내 책상에 지금 놓고 내가 일주일째 계속 지금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나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고 얘기했단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얘기한 게 잘 들어보면 성접대 리스트가 아니라 그때 특검에서 그 이제 개인 정보나 신상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자료 정보 공개 청구로 해서 내놓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좀 민감해서 안 내놓겠다고 안 내놓은 자료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몽땅 다 자기 책상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 그 얘기지 구체적으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닥달을 하니까 성접대 리스트 진짜로 있다며 빨리 까봐 하니까 이제 와서 그런 건 없다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온갖 자료 아직 민감해서 공개가 안 된 즉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이 오간 거 당신은 그날 뭐 누가 가가지고 뭐 소녀의 막 그 어린 소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음탕한 농담들을 어떤 권력자들끼리 주고받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들으니까 옆에서 빌 클린턴이나 트럼프가 그런 농담을 하더라니까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그런 증언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사실 농담을 할 수도 있거든. 그 사람들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하고 파장이 크니까 수사 자료에 다 나와 있지만 그런 것까지 차마 공개는 못했던 건데 팸 본디 법무장관이 그런 것까지 다 가서 지금 보는 거죠. 그때 있던 자료를 다 특검 거를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고 장관 됐으니까 일반인한테는 공개 못하는 민감한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책상에 있다 보겠다 한 거지. 사실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고는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은 특히 이제 극우파 막 이런 데서는 봐라 성접대 리스트 있다 조만간 나옵니다. 맨날 이제 여러분 막 여기 우리은행 어디다 후원해 주세요 막 저기 막 슈퍼챗 쏴주세요 하면서 다음 주에 드디어 성접대 리스트 나옵니다. 이제 저기 빌 클린턴부터 해서 다 이제 깜빵 평생 무기징역 종신역 사형 이놈들 다 이제 이 딥스테이트 다 이제 이 딥스테이트의 최고의 두목들 이 나쁜 놈들 다 잡아가지고 드디어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있었거든요. 난감해진 거예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작년 선거에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음모론을 이용해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 거기에 빌 클린턴부터 해서 좌파의 모든 빨갱이 두목들이 다 들어있는데 내가 나만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내가 그걸 언론에 다 공개해서 이놈들한테 사법 몽둥이로 정의의 심판을 해가지고 전부 내가 잡아놓겠다.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세하고 다 찍어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당선되고 나니까 그건 없죠. 다만 민감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민감한 내용들이 뭐냐.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또 한 번 뉴스를 제2의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그 뉴스가 뭐냐. 팸 본디 법무부 장관 앞에 간 문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접대 리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일반인들한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던 증언들 즉 아이고 막 저기 그날 저기 트럼프하고 뭐하고 막 옆에서 내가 술 먹고 그 앱스타인하고 얘기한 걸 들었는데 아유 내가 듣다 정말 더러워서 내가 아유 도저히 못 들어서 자리를 피했어. 뭔 얘기를 합니까 막
걔들이 막 10살, 12살짜리 애들 놓고 죄송합니다. 그런 찡한 농담을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 내가 그걸 들었어. 이런 얘기들 수사 기록이 다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하나 더 지금 터뜨린 게 뭡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터뜨렸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게 뭐냐면 그 관련 파일에 지금 펜 본디 법무장관이 왜 그때 내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다 터뜨리겠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다 하고 발표를 안 해버리고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 덮은 것이 왜 덮었나를 자기들이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 해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몰라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전쟁에 나섰어요. 루퍼트 머독이 오늘 터뜨렸는데 뭐라고 터뜨렸냐면 그 앱스타인 관련 파일에 막 여러 인사들이 막 그 얘기가 나와. 증언들이 그날 갔더니 지들끼리 막 어린 소녀들 앞에 춤추는 거 보고 뒤에서 막 음탕한 얘기하면서 내가 못 들어주겠더라니까 하면서 막 그런 증언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 펜 본디 법무장관이 그 법원 기록을 가져다가 자기 장관 특권으로 쫙 살펴봤더니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증언 중에 다른 유력한 인사들도 나오는데 트럼프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일반인들이 다 공개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 같다.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를 포함한 수백 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 나 누가 뭐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 증거는 없고 거기에 막 그런 걸 봤다는 사람도 있더라니까는 이런 얘기까지 다 일일이 다 기록이 돼 있는 수사 기록이거든요. 법원 기록이거든요. 증언들이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에 트럼프 얘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막 다른 자기들이 지금 표적으로 해갖고 깜빵에 집어넣고 싶은 빌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더러운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 그 다음날 당장 발표했겠죠. 트럼프 얘기는 몇 개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이제 별 얘기 아니었으면 최대한 변호할 대로 변호하고 봐라. 이게 성접대 리스트는 없지만 성접대 리스트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니까 성접대 리스트는 아직 없는데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안 된 자료가 있어. 수사 기록이. 봤더니 빌 클린턴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탕한 얘기를 하고 누가 막 이랬다는 증언도 있고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 이놈들이 틀림없이 그 짓을 했을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빵 터뜨려서 내놓으려고 했겠죠. 근데 봤더니 빌 클린턴 얘기보다 트럼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황해서 덮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그렇게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갈 때까지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결국은 그게 뭡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고 싶으면 패를 까보던가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아귀처럼 타짜의 아귀처럼 이게 지금 쌀인지 뭔지 지금 까보자니까 딸랑딸랑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그때 펜 본디 법무장관 앞에 왔던 수사기록 우리 다 깝시다. 그래서 그거 전 국민이 다 보게 해서 거기에 누구 이름이 제일 누가 뭐 어땠다는 증언 있고 봅시다. 이거 트럼프가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덮은 거 아니냐 나온 거죠. 자, 자꾸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앱스타인의 이 마스터 플랜 세력이었던 그걸 등이 없고 어떻게든 트럼프를 지금 지지율을 떨어뜨리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어떤 심보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이 뒤에 정말로 지금 보면 이 전쟁이 며칠 전에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분 따라서 성급하게 지금 감히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 하고 루퍼트 머독이 트럼프하고 늙음하게 90세 먹어가지고 할아버지들끼리 한판 붙자 하고는 자기 모든 사업과 자기가 만든 언론 미디어 그룹을 다 이끌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그런 자존심 싸움은 아니겠죠? 이거는 보다 더 큰 세력, 월가의 금융 세력하고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트럼프 마가 세력의 이 기축통화 헤게모니 싸움의 연장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퍼트 머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가 정말 근거도 없이 그때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 막 싸움이냐, 아니면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여진 싸움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즉, 그 전부터 마스터 플랜 세력이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정치 스캔들로 가가지고 트럼프를 끌어내리자 라는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는가. 그래서 계획이 있었다면 준비한 것도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게 정말 큰 거 한 방이 나오는가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궁지에 몰리니까 에라이 되든 안 되든 한번 똥칠이나 해보자 하고 들고 나온 거냐. 그러면은 결국 아무리 의혹이 나와도 의혹 수준이면은 트럼프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관전 포인트는 지금같이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까지 나온 기사 보면 그 안에 트럼프 이름이 많으니까 일부러 그 사건 수사 파일을 지금 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기록을 까야 돼요. 당당하면 까보라니까 패를. 그렇죠? 근데 깠을 때 트럼프 이름이 훨씬 많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14조 소송인데도 들고 가자. 일단은 뭔가 뒤에 하나 들고 있다는 건 맞아요. 이 언론 재벌이 마치 우리도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검사나 뭐 이런 거 평소에 연예인들, 정치인들 스캔들을 다 알고 있는데 사건 파일을 터뜨리질 않죠. 약점을 잡고 중요할 때 터뜨리는 거죠. 자기 말 듣게 하려고. 그것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언론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사실 그 어떤 데보다도 앱스타인에 관해서 그 당시 모든 사건 조사나 이런 데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언론 재벌이고 미디어 재벌이니까. 그러죠? 하지만 이런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의혹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안 풀었는데 저번 주 CPI, PPI 하면서 기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빵 터뜨리고 그리고 엄청난 싸움이 될 텐데 뭔가 들고 있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싸우고 있고 오늘 또 하나 터뜨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정말 뭔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가 있고 미리 준비한 사건들이 있는가가 이제부터는 재밌어지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벗어날 방법을 궁리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새 이제 그 음모론을 이용해서 자기 이제 극성 지지층을 규합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떤 자꾸 그 증오와 어떤 대립을 선동을 해가지고 정권을 힘을 모으는 이 지금 그런 정치 세력들이 지구상에 그 어떤 때보다 많아졌고 2차 대전 직전과 비슷합니다. 지금 그 상황인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누가 옳냐 틀리냐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진실은 정말 알기 힘듭니다. 이 앱스타인 파일도 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없을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 비난하는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네 손가락이냐 내 손가락이냐 하지 마시고 이 큰 흐름을 보자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끌고 가는 모습이 당장 내 가슴 속에 울분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서 풀어내지 못한 내재된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당장은 카타르시스로 시원해질 수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더 큰 혼란이 오고 또 지금 당장은 아무리 미워도 결국은 내 형제나 다름없는 우리 주변 이웃을 누군가를 죽이고 아프게 하고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결국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 사냥개가 되지 않는가. 항상 더 큰 흐름에서 보자 이겁니다. 지금 앱스틴 파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지금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 너무 깊이 함몰되지 말고 더 큰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누가 맞다, 누구를 미워한다 그런 거보다는요. 요새 그 트럼프의 귀 총알 맞은 거 얼마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이제 귀에 총알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때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 우리나라 뉴스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거기서
위에서 이 루퍼트 머독 같은 서구의 언론 재벌이 뿌려주는 기사 그거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그냥 그쪽에서 서구에서 선동하는 대로 지금 끌려가요. 세상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이 지금 총 맞는 그때도 보여드렸죠? 딱 맞고 또 다른 저격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이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해서 끌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거기서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얼굴이랑 상반신 내놓고 이렇게 막 싸우자 하는데 그것까지 그대로 다 단상 위에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가죠. 이거는 경호팀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 뉴스에서는 모르죠. 우리는 사진만 봤잖아요. 사진만. 근데 앞뒤 정황이 있는 그 이제 카메라를 보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 부자연스럽죠. 근데 이번에 하나 더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무슨 장면이 나오면 이번엔 또 다른 각도 앵글에서 나온 영상 자료가 이번에 나왔대요. 미국에서 보면 이 트럼프 단상에서 지금 이렇게 그 총 딱 맞는 순간 빨리 트럼프를 안 보이게 감싸가지고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다 이게 스크럼을 짰는데 트럼프 얼굴이랑 팔이랑 보이게 한가운데 놔두고 사진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또 저격당할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끌고 가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다 나왔죠. 근데 이번에 더 웃긴 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총을 딱 맞는 순간 요 행사 진행 요원들 경호팀은 아니고 여기 뭐 그 선거 지금 캠프의 행사 진행 요원들 여기 그 스탭들 같은데 얘네들이 사진 찍는 사진 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진 기사들도 지금 총이 빵빵 하니까 지금 이게 뭔 일이라고 사진은 찍지만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가서 사진 기자들을 뒤에서 이렇게 끌고 여기까지 해서 사진 찍기 좋은 자리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뒤에서 이렇게 허리를 잡고 끌고 와요. 끌고 오고 그때 저 위에서 성조기를 이렇게 내려줘요. 붐마이크처럼.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싸우자 할 때 피를 흘리면서 성조기하고 같이 한 앵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미리 연출된 장소로 끌고 간다 이겁니다. 보시죠. 자, 이게 진짜 근데 뭐 귀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뭐가 맞다 틀리다 말은 안 하겠어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작의 증거는 안 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냐면 미국에서 지금 다시 트럼프의 어떤 그 지지층의 결속력을 깨고 트럼프가 앱스틴 파일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선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조작을 했고 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트럼프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트럼프가 이미 정권 다해서 레임덕이 된 것처럼 심심치 않게 지금 이것이 최근 들어서 7월 들어서 더 이제 오히려 저번 주부터 지금 앱스틴 파일 나오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